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아의 쏙 점입니다. 내풍 한께에서는 한결같음, 늘, 항상이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뜻은 항은 구야라고 하였듯이 변하지 않고 오래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구성을 유지하려면 불력과 변역의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누구나 쉽게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순간도 변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듯이 변역은 변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불력은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무궁무진한 변화를 이끌어 가는 데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시간과 공간 속에서 단 한순간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절의 순서가 바뀌어 봄 다음에 겨울이 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오지 않습니다. 또한 자연은 봄에 하는 일을 가을에 하지 않으며 가을의 일들을 봄에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불력입니다. 사람이 진화를 거듭하며 수천 년을 살아왔지만 태어나고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은 누구나 정해진 길처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불력의 원칙 속에서 변화를 거듭하는 것은 항구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의미를 내풍 한께로서 사람살이의 가장 기본 단위인 부부로 말하고 있습니다. 내풍 한께는 하늘과 땅 사이를 순환하는 해와 달이 짝을 이루어 세상을 밝히듯 남녀가 부부로 짝하여 가정을 이루어감을 말합니다. 부부라는 것은 각자 다른 가정 환경 속에서 자라난 남녀가 서로에게 감응하여 일가를 이루는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합할 수 있다면 소망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근원이 되고 기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잘 안 맞을 수는 있지만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두고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본분을 인식하고 서로를 도와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낳아 기르고 재산을 이루어가는 것은 이롭고 훌륭한 결실인 것입니다. 이렇듯이 항구의 도로서 부부는 끝없이 오래도록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풍 한께, 4개인 학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풍 한께 초6효의 효사는 초6은 준항이라 정하야 흉하니 무유리하니라. 초6은 항상함을 파느니라 고집해서 흉하니 이로울 바가 없느니라 라는 뜻입니다. 초6효는 부부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자리에서 항의 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항 8개로 보면 내풍 한께의 손께와 진께는 모두 동방에 있으니 봄을 가리키는 나무로 볼 수 있습니다. 나무는 줄기 지엽처럼 나와 있는 부분과 뿌리처럼 묻혀 있는 부분이 합쳐지고 조화를 이루어야 비로소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괴상처럼 양목인 진깨는 위로 움직여 지엽이 퍼져나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은목인 손깨는 아래로 파고드는 뿌리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 부분의 손깨는 주로 가정 내의 역할을 의미하고 지엽 부분의 진깨는 가정 밖에서의 임무를 뜻합니다. 그런데 초6효는 구사효와 정은간이지만 손깨의 주장인 초6효는 깊이 파고들고 진깨의 주장인 구사효는 앞으로 움직여 나아가므로 서로 소통하기 어렵습니다. 준항에서 준자는 깊이 팔 준자입니다. 남녀가 처음 가정을 꾸민 자리이니 점차 서로를 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견고하지 못한 부부 사이에서 너무 깊게 파고들어 자신만 주장하니 부부의 항도를
이루기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하야에서 정자는 바르게 한다는 의미와 곧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곧게 하는 뜻을 고집 부리는 모습으로 정자를 쓰고 있습니다. 너무 깊게 파고만 들어가 고집을 부리니 흉하다는 경계서가 붙은 것입니다. 그리고 손께는 음께이니 이로움으로써 말합니다. 그래서 무유리라 함은 이로울 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준항지흉은 시에 90냐 일세라 하셨습니다. 부부가 처음 시작하는 자리에서 자신을 깊게 숨기고 고집 부리는 것은 항의도가 흉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내풍 함께 초육효를 받으면 처음부터 너무 자신을 주장하고 고집을 부리면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뇌풍 함께 구이효의 효사는 구이는 회의망하리라, 구이는 뉘우침이 없어지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이효는 양효가 음자리에 있는 것이니 바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이효는 중을 얻었고 유고인군과 정응을 이루었으니 그 후회를 없앤 것입니다. 무회는 후회가 없다면 회망은 비록 후회될 바는 있으나 그 후회를 없앤 것입니다. 구이효에서 항구의 도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비록 바르지 못한 자리에 있어서 후회가 있더라도 중으로서 중심을 잡고 서로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데서 이루어집니다. 구이효는 집안의 중심이 되는 위치이니 오래 변함없는 항의 도로서 부부관계를 견고히 함이 후회를 없애는 길입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구이 회망은 능구 중야이라 하셨습니다. 양효가 음자리에 있으니 후회가 있지만 중을 얻었으니 그 후회를 없앤 것입니다. 항구의 도를 오래 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뇌풍 함께 구이효를 받으면 잘못된 습관은 고침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소 어려운 현재를 견디어 나아가면 좋은 결과가 이루어진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뇌풍 함께 구삼효의 효사는 구삼은 불황기덕이라 혹 승지수이니 정이면 인하리라, 구삼은 그 덕에 항상 하지 않음이라 혹 부끄러움을 이으니 고집하면 인색하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사면은 상계와 학계의 흔들리는 속에 있으니 외부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모습입니다. 나무로 말하면 나무 줄기 부분이라 바람을 타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불황기덕에서 구삼은 양효가 양자리에 있으니 그 기세가 성급하고 과감합니다. 그러므로 항구의 덕을 바른 덕으로 지켜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혹승지수는 바람을 타는 마음이 이리저리 갈팡질팡하여 변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덕으로 경솔한 행동을 함부로 하니 부끄러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혹자는 손께에서 비롯되는데 바람은 정처 없이 부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는 단어와도 상통합니다. 구삼은 내께와 외께가 이어지는 갈등하는 자리에서 고집까지 부리면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이면 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공자께서 상왈 불황기덕하니 무소용야 이로다 하셨습니다. 변덕으로 바른 덕을 항구히 지키지 못함이니 세상에서 용납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주역점으로 뇌풍 함께 구삼효를 받으면 말이 앞뒤가 다르면 욕먹기 십상입니다. 행동이 일관성이 없으니 결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